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요구를 하면 뭐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이재명 지사 스스로 수사받겠다고 그래놓고 국정조사나 특검 받지 않겠다 그러면 거짓말한 거죠. 국민을 속인 겁니다.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를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하더니 이제는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익 편취입니다.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아마 어떤 심판을 하지 않겠나.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한마디로 개념 규정을 하면 국힘 게이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이요.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국정조사 수용 압박하면서 강공에 나섰습니다. 대선 주자 8명도 일제히 포문을 열었는데 이재명 지사 측은요. 수사는 얼마든지 받겠다 하지만 특검과 국정조사 그건 정치 공세다 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지사의 저 말씀을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은 떳떳하고 이론도 받지 않았고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특검은 안 된다, 국정조사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진상이 뭔지 꼭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떳떳하다면 또 수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특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특검에 대한 신뢰는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특검으로 인해서 많은 의혹 사건들이 특히 거학과 관련된 사건들이 규명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크고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 특히 현 검찰, 그다음에 지금 경찰. 이 제대로 수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고요.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화천대유에서 네 그렇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수상한 돈이 소위 말해서 굉장히 많이 인출된 걸 확인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경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청에서 서울청에서 용산 경찰서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려가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겨우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소환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대선 전에 터진 제일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좀 특검 수사를 통해서 속히 이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 이재명 지사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특검이니 국정조사 하겠다는 건 정치 쟁점 만들어서 의심을 확대하고 의혹을 부풀리고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저질 정치라고 합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얼마든지 수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저희들은 결단코 반대합니다. 이 화천대유 관련돼서 박상도 의원의 아들이 근무한다든지 원희철 의원이 고문이었다든지 하는 것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여기에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를 통해서 정치적 공세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각성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정치 공세만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이거는 사실은 좀 지연말단적인 문제 가지고 본질을 흐리고 있다. 화천대유에서 250만 원만 받은 직원의 문제를 가지고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월급이 한 250만 원 정도였었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예. 어떻게 설계를 이렇게 해서 특정 업체와 몇 안 되는 민간인에게 예. 이런 몇 천억의 특혜를 이렇게 네. 부여하게 되느냐. 설계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습니다. 한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시 사장은 없었습니다. 사장 송문회. 대리를 했던 예. 분. 그다음에 이분이 기획본부장을 하면서 이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네. 누구냐면 유동규라는 분이에요. 이재명 지사와 정말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설계를 하면 안 된다 해서 직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직원들 다 내보내고 팀을 바꿨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 그렇습니까? 설계를 밀어붙인 걸로 돼 있습니다. 뭐 일부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네, 있지만 뭐 제가 아직까지는 보기에는 저희가 뭐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언론이 예. 확인해서 보도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 당시 일했던 도시개발공사 직원들도 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해가지고 이런 특혜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어떤 보고를 받았고, 예. 왜냐하면 측근이 하던 일이고 이재명 지금 지사가 이야기하듯이 본인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설계를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건데 예. 이게 소위 말해서 핵심적인 의문점인데 뭐 곽상도 의원 아들 직원 이야기로 이렇게 하는 건 본질 흐르기다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큰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네, 당시 그렇습니다. 이제 성남시장은 이재명 후보고 민주당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 반대하는 입장인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당시에는 큰 성과를 얻었지만 현실적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특별한 실익을 못 얻은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과거를 보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상당히 좀 정치적인 논란이 많은 그런 이슈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정기 국회를 앞두고 있고 지금 대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대장동 사건이 갑자기 특검과 국회로 국정조사로 갔을 때 매우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공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이 이상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와 경쟁 후보인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이게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가서 어떤 뭔가 본질이 흐려지거나 지나치게 정치 공세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게는 굉장히 대선을 앞두고 이제 호재인 거지만 그거를 일방적으로 어떤 이재명 그 지사를 향한 어떤 매우 정치 공세로 가는 거는 앞으로 어떤 그 대선판을 전체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국민들 보기에도 지나치게 정치 공세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진상 규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경찰청에 문제가 있다.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청에 보냈고 서울경찰청으로 다시 보냈고 그게 용산경찰서 대표이사 주소지가 용산인 것 같습니다. 경제팀에 있다가 지난 17일에야 좀 더 인원이 많은 지능팀으로 옮겨졌다고 하거든요. 경찰에서 이렇게 수사를 늦게 한 건지 아니면 분석할 게 많았었던 건지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경찰 그리고 지금 공공 수사 2부의 배당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경찰하고 검찰을 영 못 믿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간에 우리가 그런 뭐 경찰이나 검찰의 그 어떤 신뢰가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자금 흐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어떤 검찰의 후속 수사를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 측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절대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경찰 수사부터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켜보는 것도 이제 몇 달이지 지금 수개월째 아무 조사를 안 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돼 있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걸로 지금 수백억 원이 지금
돈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공시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아무 얘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대장동이 처음에 이제 언론 보도되고 나서 예. 사실 며칠 만에 굉장히 지금 사건이 이렇게 전 국민적 관심이 됐기 때문에 경찰 또한 과거에 몇 달 동안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뭐 3, 4일 만에 압수수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야당에서 지금 특검하자, 뭐 국정조사하자가 일정 부분은 조금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혀 이해가 그 부분은 안 되시는죠. 정치 공세로만 들리시는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일단 그 공수처가 그러니까 이제 두 사안이 좀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검찰 고발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처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일단은 착수를 했고, 요거는 이제 또 어떤 금융 관련 사항이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거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흐른다 이런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에 비해서 수사 진행 속도도 굉장히 늦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지사 측 적극적으로 의혹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이 공영 개발이었다 강조하면서 5,500억을 공익 환수했다. 오히려 되려 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거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지사 얘기가 이제 민영 개발로 진행되던 걸 공영 개발로 했으니까 아무 수익이 없을 수 있었는데 5,500억 이상 수익을 냈다. 일정 부분 또 조금은 이해가는. 요즘 민영 개발하는 분들도 다 압니다. 민영 개발을 해서 예컨대 1,000억의 이익을 남긴다고 가정할 때 900억 정도는 다 환수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영 개발에 외피를 씌워서 사실상 특정 민간업체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거죠. 토탈 6,300억 원의 특혜가 갔습니다. 민간 소위 말해서 하천대유 소유자하고 천화동인 투자자 이분들이 7%의 네 그렇습니다. 7%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천화동인 1호는 하천대유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천화동인 예컨대 2호 같은 경우에 부인이죠. 872만 원을 내가지고 101억을 배당금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됩니까? 그리고 뭐 그러면 사원은 자제분인 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민간 업체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규명이 돼야 되고 결국은 공영 개발이라고 하지만 소위 말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을 하지 않고 성남의 뜰이라는 소위 말해서 시행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사실상 좌지우지했던 곳은 화천대유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질 않습니다. 이건 민영개발 형태를 띄웠기 때문에. 그래서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에 가는 배당이 더 커졌고 화천대유는 5개 필지를 또 35% 정도 싸게 불화받아가지고 그걸 또 분양까지 해서 2,300억 원을 남깁니다. 세상에 이런 개발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이게 굉장히 모범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전국에 전부 이런 형태로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국에 100개의 화천대유가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정말 받고 싶어 한다면 특검을 받아야 되고요. 특검 수사가 왜 정치 공세입니까? 특검이야말로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하는데 그 특검이 수사하는 걸 정치 공세라고 치부하는 건 그냥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소나기가 오니까 피하고자 하는 그런 변명거리가 불가하다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야권에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지사 이것을 놓고서 신경전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계속 공세를 이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 폭등으로 대장동의 예상 개발 이익을 2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가 이 전 대표다. 이렇게 맞받았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뭐 명락 대전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뭐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먼저 공세를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대장동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매우 이제 관심이 좀 생겼고요. 지난 일요일에 호남권 TV 토론에서
이제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국민들이 좀 우려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해달라라고 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공영 개발로 인해서 5,500억 수익이 발생한 사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고 앞으로 이제 토건 세력과 부동산 불로소득 세력들과 전면적으로 뭐 싸워 나가겠다. 예. 이제 이런 걸 했고요. 예. 이낙연 대표 쪽에서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게 이재명 지사의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로 좀 비화되면 우리 민주당 경선 전체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의혹이 있다면 이런 걸 좀 털고 가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안에서 굉장히 뭐 갈등이 격화하거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또 뭐 국민의힘이나 다른 쪽에서 또 너무 그 이재명 지사가 뭐 모든 걸 다 뭐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 내부의 우려 그리고 민주당 경선을 잘 마무리해서 본선에 승리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공방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재명 캠프에서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 원내 대표 포함해서 3명을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지사 그리고 직무대행을 했었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유모 씨입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언론인 출신 김모 씨를 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자 출신이시니까 이 어느 부분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그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엄청난 배당금을 받고 지금 470몇 억 원을 또 대출 형태로 지금 빼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배임 혐의를 받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이것도 소위 말해서 계좌 추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는 분, 이 모든 과정을 설계를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서 사장 직무대리까지 했던 분. 유모 씨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뭐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데 지금 이분이 올해 1월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서 지금 사실은 잠적 상태입니다. 뭐 이재명 후보의 캠프 외곽에서 활동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 휴대폰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휴대폰 바꾼 거하고 잠적하고는 또 분명히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러기 때문에 수사가 속히 진행이 돼야 되고 특검이 도입이 되면 수사가 보다 철저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지금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바짝 고삐를 재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발을 이제 접수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아마 배당된다고 하는데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증거인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잠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휴대전화가 바뀌었다. 언론인들로부터 사실 많은 전화가 오면은 휴대전화를 뭐 바꿀 수 있고 가능성은 여러 가지고 지금 이상일 의원님의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거물급 법조인들이 이제 맡았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 이전에, 그러니까 판사 시절에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사실이 다시금 언론에 언급이 되면서 야권에서 이제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저기까지 나가면 너무 나가게 된 거고요. 이제 화천대유가 설립되고 나서 몇 년 동안 뭐 어떻게 경영을 했는지, 어떤 변호인을 고문 변호사로 영입했는지 이거는 사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그 이후에 이재명 지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화천대유와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사이의 관계고 화천대유 쪽에서도 그랬고 권순일 전 대법관도 전혀 재판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억측을 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까지 가는 거는 너무 이제 그 사건을 비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좀 허위 사실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퇴임을 앞두고는 뭐 저술 활동을 한다거나 후진 양성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면서 대법관 끝나고 2달 만에 이제 화천대유 고문으로 1,500만 원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나는 일한 게 없다 얘기를 하고 있고 화천대유 대표이사는
충분히 그 일을 했다. 서로 이제 그 주장하는 게 예. 다르거든요. 이게 혹시 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는지요? 하천대유의 대표이사 이야기가 소위 말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하천대유가 대장동에서 이제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뭐 소위 전기 관련 뭐 이런 쪽에 자문을 좀 네. 송전탑을 좀 옮겨보겠다. 해줘. 예. 해주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 퇴임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뭐 변호인 등록 안 하신 걸로 지금 알려져 예, 있는데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어떤 자문료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또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라고 그러면 사실 13분밖에 안 계시는 가장 존경받는 지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약간의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종가 소식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일 의원, 김효은 전 대변인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